네,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연의 NBA 온 네바이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모든 거를 하나부터 다 10까지 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NBA 온 에어 23회 녹음을 시작 한번 해보시죠. NBA 온 에어. 아이고, 좋네요. 네, 이날이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아이고, 오늘 혼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제 위주로 모든 거를 방송을 할 겁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네, 학도님은 저희 트레이닝에 좀 들어가신 게 있어갖고 잠깐 이번 주는 참석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가야인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아, 그럼요. 제가 한 10년은 젊어지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직도 진짜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넓어지셨어요? 그렇죠. 네. 모든 게 르브론급으로 넓어지셨어요. 혈액 순환이 더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소통하는 방송인 것만큼 그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소개에서 클리프랜드 관련된 거는 가야님이 좀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감자칼님. 지인도 아닌데 열심히 듣고 있는 여성 청취자입니다. 여성이 없을 거라는 말에 발끈해서 팟캐스트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초반에는 주인장님이 댓글을 잘 못 읽어서 속이 터졌는데 이제는 나름 유창해진 것 같다. 저도 속이 많이 터졌죠. 낭독 능력 향상. 발음도 안 좋네요. 낭독 능력 향상에 축하드린다. 네, 고맙네요. 국어가 잘해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요즘에. 네. 그리고 자유인님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얼굴을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가연이 굉장히 미남인데. 자유인님 미남. 가연이 미남이라고. 가연이 미남이라고. 제가 지금 미쳤나봐요. 자유인님 미남인데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자유인님 미남이죠. 약간 그 누구지? 그 조드로에 나왔던 변호사 누르겠다. 아무튼 잘생기셨죠? 예. 네,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약간 잘 미남. 나중에 사실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그런 얼굴이죠. 하얘갖고 꽃미남 스타일. 왜들 이러세요? 가가멜 좀 닮았고. 스머프를 찾고 있다고 지금. 네, 한동안 방송이 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신다고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여성 청취자분이 계시긴 하는군요, 정말로. 네. 지인도 아니시다고 하시면서. 네, 다음 미스터 쭈님. 미스터 쭈 11님. 클리브랜드가 이긴 거를 조금 화내면서 가야님 축하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르브론한테는 절대 안 한다. 아이고. 그래서 골스가 왜 우승 못했을까요? 오늘 얘기 메인 테마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스미스팡님, 이거는 가야님만 읽어주시는 게. 그가 해냈습니다. 동부가, 클리브랜드가, 킹이, 가야님이 울지는 마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능력이 다들 이렇게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낭독 능력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감정이입이 어렵네.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이 스미스팡님은 저를 여러 번 언급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지 않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연님의 팬이시죠, 이분. 네,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고요. 네. 네, 다음은 김번님님. 뭐라는 거야? 내가 클블이 우승했습니다. 파이널 MVP 르브론이 받았는데요. 어빙 팬으로 파이널 MVP가 르브론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경기 끝나고 르브론이 울고 나서 아내를 애타게 찾는 장면을 보았는데 NBA 선수들 중에서 가정 불화가 있었던 선수들을 모아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아니, 근데 왜 바람 재밌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르브론이 그 부인을 이렇게 찾으면서. 근데 그래서 감동적이었다는 댓글인 줄 알았더니 이걸 보니까 맞바람 외바람 바람에 대해 그 빈 선수들. 네. 주제가 확 전환되죠. 갑자기 전환되네요. 네. 덧1 하시면서 주인장님 요즘 왜 B 이거 안 해주시냐고. 중간에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김번님님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김버님이 아니라 김버님님. 그렇죠. 님님. 아직 향상이 덜 되셨네. 근데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뭐 이 댓글 중에 카이리 어빙이 물론 7차전에도 잘했지만 뭐 르브론 제임스의 MVP는 사실은 만장일치. 아, 네.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 엎할게요. 네. 오늘 드래프트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드래프트를 해버려가지고 아깝네요. 바보형 디조도님. 지리할 것 같은 이번 파이널 역대급으로 끝났네요. 르브론의 블락은 절로 소리 지르게 만드네요. 네. 패널들이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명경기를 소개해준 에피소드를 어떨까 합니다 하시면서 저희가 방송 자유주제를 조금 이렇게 네.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누구나가 다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시는 너무 네. 좋네요. 감사해요. 네. 너무 많죠, 사실 명경기는. 네, 너무 많죠. 뭐 일단 7차전이 막 최고죠. 네. 트리플 더블님 그동안 이분이 약간 저는 처음에는 가야님이 자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다른 아이디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요? 예, 그럼요. 근데 여기다 댓글 달진 않았는데 다른 아이디입니다. 저는. 네. 그동안 르빠로서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오네어 성격을 알기에 저번 방송 겁나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거 네. 보고 가야님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 들었습니다. 듣고 니들과 싸웠습니다. 네. 오네요 성격이 아니라 전 세계 성격 아닌가요? 다행히 오늘부로 다시 관대하게 웃으며 들을 수 있겠네요. 까봐 이렇게 하시면서 좋네요. 앞으로 릅도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즐기면서 커리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분 좋다라고. 정말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다 감사하네요. 네. 댓글을 읽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모두가 르브론을 하셔서. 댓글만 오늘 하기로 한 거 아닌가? 계속 해야죠. 지금 한참 남았네 지금. 네. 날두야 놀자님 르브론 축하한다고 네. 남겨주시면서 하지만 NBA 역사를 새로 쓴 골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늘 좋은 거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제플리카 1님 먼저 가야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를 언급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영광스럽네요. 네. 형 축하 사람이 가해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러네요. 사실 저희는 축하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 르브론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한 사람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좋아하면 네. 뭔가라도 되겠다 느낀 게 르브론이 우승할 때 르브론보다 더 많은 메시지 받았어요. 저 진짜 뉴욕에 있었는데 막 국제 전화가 쏟아지더라고요. 나 진짜 결혼하거나 아기 날 때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애들이 축하한다고. 나도 놀래가지고 진짜 회복 스타 됐습니다. 진짜. 네. 이런 얘기 제 입으로 그렇지만 그때 한때 회복 스타 됐습니다. 제가.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제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았나 보다 싶네요. 네. 정말 진짜 많은 지인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네. 다음날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뭔지 아시나요 그 기분? 그러니까. 제플리카일님은 골스페니시라고 하시면서 패배의 쓰라림의 일이고 뭐고 멍한 상태라고 지금 가양과 반대인 거죠. 네. 작년에 제가 그랬죠. 네. 네, 댓글은 쓰고 있지만 이번 주는 방송은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녀석도 꽤나 실망했을 텐데 걱정이 되네요라고 하시면서 커리 이러면서 사실 오늘 경기 막판 커리가 망쳤지만 커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르브론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음 시즌 커리가 파임을 타면서 우승했으면 좋겠다고 이분도 되게 진정한 팬이시네요. 네. 다음은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은 이제 거의 이제 약간 그 업셋 매니아시다고 약간 언더독들을 좋아했는데 업셋의 신기원을 이룬 1승 3패 역전 우승 축하한다라고. 근데 이분이 언급하시는 그 업셋 대상을 보면은 그쵸. 정말 올드 팬이라는 게 그쵸. 느껴지죠. 네. 보드의 셀틱스 시절의 레이커스를 매직의 레이커스 시절은 피스톤스를 아니 그 맨 밑에 보면 느바 30년을 본 분이니까 그래도 꽤 그쵸. 정말 30년 큰 형님이시네요. 네, 네. 최고의 파이널이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네, 이걸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셀틱스는 레이커스 상대로 업셋을 한 게 아닙니다. 레이커스가 90년 80년대 5번 우승했고 셀틱스가 3번 우승했잖아요. 네. 셀틱스가 이긴 게 업셋인 거죠. 레이커스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레이커스 80년대만 결승전 8번을 갔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정을 해야 돼요. 깨알 같은 레이커스 자랑이었습니다. 호수님 오늘은 좀 클리브랜드니까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좀 그만해. 오늘은 이 사람들아 르브론 좀 합시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웃겨. 이따 잉그램 얘기할 때 잠깐 나와요. 좀 이따가 나와 다시. 네. 예. 네, 감자칼님 아까 그 여성분이시죠? 뭐 댓글을 또 쓰게 될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파이널 끝나시고 댓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우승을 못했다고 워리어스의 이번 시즌 활약이 지나치게 부정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네. 골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이분 한번 읽어주고 싶어요. 볼 디즈님. 커리 때문에 올해 NBA에 입문하게 돼서 골수 위주로 게임을 봤는데 게임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NBA 온에어가 많은 애가를 주네요 하시면서 지인들끼리에서 허물없이 웃고 떠드는 것도 좋고 그럼에도 내용도 알차서 더욱 좋다. 이게 저의 색깔이죠. 네. 특히 자유주제나 선수 소개 등으로 쌓여가는 지식만큼 NBA를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게 무료한 삶의 즐거움이 되네요 라고 하시면서 부디 시즌 끝나도 방송으로 만나뵀으면 좋겠다 라고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을 또 남겨주시는 분이 라이언트 24님. 재밌게 들었습니다. 주인장인 데릭 로즈가 결국 뉴욕 닉스로 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울어요? 아니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루브 인투님. 이분도 여성 팬이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쉬울 수가. 7차전에서 어빙의 3포인트과 르브론 제임스의 블락을 보면서 외롭게 박수를 쳤습니다. 골스가 체력이 방전된 모습과 특히 플레이오프 때 활약했던 클레이 탐슨이 안타까웠습니다. 드라마틱한 우승이라서 마지막 경기장에 엎드려 우는 르브론을 보면서 가야님도 분명 그렇게 울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었습니다. 정말 네. 똑같이 울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파울 받을 때 너무 쇼 아니었어요? 어쨌든 잠깐 쉰 거죠. 이렇게 네. 누워서. 네. 댓글이 소개되어 오늘도 버스 안에서 실실 웃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NBA도 여자 팬이 있는데 다들 조용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있나 봐요 진짜. 네. 네. 분명 좋아하시는 팀들이 있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미러키와 올랜도를 기대하고 있던데 다음 시즌에 기대하는 팀이 있으신지요? 뭐 이 부분은 이따 후반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이 파이널이 끝나고 나셨더니 아주 파이널에 대해서 가야인에 대해서 그리고 클리브랜드에 대해서 그 가시죠 우선 뭐죠? 아니 이게 원래 방송할 때 이런 거 해주지 않나요? 막 이런 거 안 해주네? 니들도 그러잖아 그동안. 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드디어 파이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띠. 네, 일단은 파이널 게임 7을 지난주 방송할 때 저희가 못하고 넘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7이 끝났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화요일 새벽에 저희가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게임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서 네. 그 게임 7에 대한 어떤 소식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댓글에도. 그쵸. 이미.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가야님을 못 모시는 상태라. 네. 저 때문에 보고 계셨죠? 저 때문에 그런가요? 네, 다들 주중에 뉴욕에 네. 계셨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뉴욕에 그 출장을 갔었다가 저는 사실은 6차전을 이제 스포츠 그냥 펍에서 저녁 시간에 이제 봤었습니다. 뭐 6차전 자체가 뭐 지난주 방송에 소개됐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그 보고 이제 사실은 7차전을 기대를 전혀 안 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갈 때만 해도 뭐 다른 일도 있었기 때문에 갔지만 근데 이제 6차전 때 그 가능성을 보고 7차전은 엄청나게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7차전도 물론 제가 그 펍에서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시청하시는 것보다 현지에서 저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정확히 시청을 했는데 맥주도 들이키면서 봤는데 재밌었던 거는 그 펍이 되게 큰 뉴욕의 이제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펍이었는데 한쪽에는 클리브랜드 저지를 입은 분들이 있길래 저는 그쪽에서 딱 갔죠. 그쪽에서 먹고 한쪽에는 아무래도 뉴욕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팬들이 있는데 골든스테이트 응원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일부러 뭐 술집에서 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쪽 갔더니 실제로 오하이오 출신의 제 옆자리 아저씨가 계셨고 물론 그분은 이제 둘이 불어먹고 왔다. 그분은 물론 클리브랜드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근처에 뭐 도시에서 왔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분이랑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백인 아저씨들 뭐 흑인 아저씨들에서 다 같이 봤는데 정말 생동감 있게 봤고 우리나라에서 좀 보는 분들이 좀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좀 죄송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는 일요일 저녁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막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클리브랜드 팬들이 막 정말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술 취한 사람도 되게 많았고 같이 했나요? 정말 같이는 못했습니다. 같이 못했는데 기침이 저는 조용히 울었거든요. 르브론처럼. 근데 너무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특히 오하이오 팬들 물론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같이 이렇게 뉴욕에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제가 그날 맥주도 엄청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 기분 너무 좋고. 좀 끊을게요. 그런가요? 독백 방송이 아니거든요. 자, 7차전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자, 7차전.
지리했던 시리즈보다 모든 지리했던 시리즈를 만회할 수 있었던 박진감 넘쳤던 게임 7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걔도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네. 네. 뭐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게임이 7차전에 벌어졌다는 게 저희한테 행운이죠. 그렇죠. 네. 무려 11번의 동점과 20번의 제역전을 만들었던 경기니까. 사실은 클리브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골든 스테이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전에 1차전부터 6차전까지는 사실은 재미있는 경기보다는 클리브랜드가 이겼던 경기가 기억에 남지만 실제로 농구 경기 자체를 봤으면은 7차전만이 재밌지 않았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너무 일방적인 네, 너무 원사이드였기 때문에 아니었죠. 뭐 네. 맞습니다. 전반은 뭐 그린이 거의 뭐 그렇죠. 전체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골스가 전반은 리드한 채로 마쳤고요. 그 중심에 이제 그린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하드캐리를 했죠. 뭐 3점 슛을 그냥 혼자 네. 특히 이 쿼터에 3점 4개 포함해서 15점 퍼부으면서 골스가 이거 이제 홈에서 분위기를 확 이렇게 살린 상태로 그 전반이 딱 끝이 났는데 네. 이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J.R. 스미스가 3점 2방 포함해주고 어빙과 트리스탄 탐슨이 이제 동점 샷을 날리면서 사실은 그때 3쿼터부터 사실은 슬슬 이제 분위기가 올랐죠. 분위기가 골든 스테이트 쪽으로 이제 올라올 분위기에서 J.R. 스미스가 한 번은 터프샷이었고 한 번은 르브론이 정확히 빼준 3점을 정확히 메이드했죠.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어빙까지도 사실은 2점 메이드하면서 그 8대0 런이 자막이 딱 뜨는 때 그때가 정말 클리브랜드가 9-4-1생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전반에 그 좋은 분위기를 다 못 끌고 왔거든요. 네.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참 되게 시즌 내내 그렇게 3쿼터에 항상 그쵸. 리드를 가져오면서 흐름을 되게 가져오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했었는데 네. 그거를 하필 지금 시즌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이제 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져가면서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때 왜 안타깝지? 근데 그 3쿼터 때 그 분위기가 넘어오면서 진짜 이제 남은 12분이 한 1년을 이제 정리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4쿼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스를 응원하면서 봤는데 3쿼터 초반에 그렇게 리드를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야 이거 뭔가 클리블이 좀 다르긴 다르다. 막 특히 저는 어빙이 미칠까봐 네. 엄청 걱정했거든요. 어빙 미쳤었죠. 저 말도 안 되는 터프샷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뭐 진짜. 3쿼터에 거의 3쿼터 최고 득점 넣었거든요 어빙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이게 쉽지 않겠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투력 자체는 골든 스테이트 물론 이제 골든 스테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좀 미스샷도 많았던 팀원들이 있더라도 골스의 전력은 굉장히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빙의 활약은 전 개인적으로 팬으로서는 그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선두 먹여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칠 때마다 이렇게 뭐 에너지 음료처럼 그때 적재적소에 슛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쳐서 벌린 게 아니라 그때 클리브랜드를 기세 넘어올 때 딱 잡아주는 굉장히 그렇죠. 아이싱 해주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과거의 시리즈 내내 클리브랜드가 홈코트에서 되게 앞서가는 경기였지만 점수가 벌어지지 않았던 거는 커리나 탐슨이 아이싱해주는 3점 슛을 꼬박꼬박 넣어주면서 이렇게 그렇죠. 네. 멀리 도망가지 못해 잡아줬었는데 7차전에서 어빙이 그런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터프샷 레이업 엔드원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리의 3점과 클레이 탐슨의 3점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었죠. 네. 네. 4쿼터. 그렇죠.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4쿼터를 3번 정도 다시 복귀를 해서 봤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뭐 맥주를 좀 많이 마셔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저는 솔직히 너무 떨려서 이제 이 12분이면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뭐 제가 클브랜드 사실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이 팀에 대해서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봤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거의. 네, 진짜 진심입니다. 진짜 나중에 다시 봤어요. 진짜.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사실은 백미는 그거였죠. 4쿼터 89대 89점 동점이 됐을 때가 이제 4분 남았을 텐데 그렇죠. 네. 4분 한 30초? 4분 39초부터 89대 89 동점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 서로 미스하죠. 골스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그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골든 스테이트가 스테판 커리 3점이랑 클레이 탐슨의 그 3점스럽지만 사실 2점이었는데 그 두 공격으로 사실 좀 벌어지고 서서히 기가 이제 왔거든요. 그때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그 어빙의 아이싱처럼 잘해줬던 거는 계속 트리스탄 탐슨한테 자기 스크린을 걸어달라고 스위칭을 계속 요청합니다. 그 장면이 뭐 여러 번 나오는데
딱 왜 그랬냐? 딱 에즐리의 구멍 수비 구멍을 보고 딱 스위칭한 다음에 3점 파울을 거기서 기가 막히게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 플레이가 거의 저는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정말 저도 놀라울 정도로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시키고 그때 나왔던 그 아마 턴오버였나 제 기억에는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턴오버 이후에 커리의 턴오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한번 에즐리 상대로 그 전에 파워를 얻었던 것처럼 자신 있게 3점 올라가서 3점을 꽂아 넣죠. 그래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클리블랜드가 거의 막판 기세에서 조금 우위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동점이 되고 나서 서로 미스를 계속 하는 와중에 그렇죠. 그게 나오죠. 르블락 제임스가 나오죠. 오늘 이런 방송은 저는 좋네요. 오늘 막하네. 근데 그 블록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 글쎄요. 옛날에 과거에 그 타이션 프린스가 레지 밀러의 네네네. 플레이오프 때 마지막 위닝 레이업을 쫓아가서 체이스다운 블락 했던 거 이후로 이만큼 소리 지를 정도의 블락이 있었었나 싶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뭐 팬심을 좀 더해서 역대 최고의 블럭이지 않았나 해요. 왜냐면 가치로 보면 뭐 그때 블럭도 물론 대단했지만 그래도 파이널 7차전이란 걸 조금 조미를 넣어보면은 정말 최고의 블럭 슛이 아닌데 그리고 잘 보시면 르브론 제임스도 그 인터뷰 때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거달라가 워낙 피니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왼발 한 발 점프 그러니까 풀 스피드로 그 코트를 누빈 다음에 그 최고의 수직 점프로 뛴 다음에 한 발 점프로 뛴 다음에 양손을 올립니다. 왜냐면 혹시 이거달라가 왼손 슛 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오른손 왼손 양쪽으로 두 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때 얘기했지만 이거달라의 슛은 어쨌든 내가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본인의 자신감 있는 물론 결과론적인 인터뷰였지만 이런 인터뷰는 좋네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르블럭 제임스는 진짜 저는 보면서 대단했던 저는 그때부터 필름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응원해가지고 뉴욕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근데 저 너무 심한가요? 아니 괜찮아요. 가야님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ESPN 스포츠 사이언스 보니까 NFL에서 정말 빠른 러닝백보다도 빠르게 뛰었고 점프도 진짜 정말 높게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제알 스미스, 그러니까 이거달라와 르브론의 그 간격 차이가 사실은 실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원래 운동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블락인데 그건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뭔가 초인적인 힘이 나온 게 그랬던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13년 동안 보면서 14년 거의 근데 정말 그 전성기 때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운동력이 거의 맞먹지 않았나 그런 그쵸.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물론 제이알 스미스가 역대 최고급 수비를 해줍니다. 저는 그 정도 수비도 만족하는데 거기 투맨 게임에서 거기서 살짝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각도를 줄인다. 그렇죠. 줄였죠. 그게 사실은 조금의 타이밍 0점 몇 초 뭐 그 스포츠 사이언스 나오죠. 0.6초 그런 거를 조금 제이알 스미스도 해주지 않았나. 네. 그럼 좋게 보려니까 좋게 보이는 그렇죠. 거죠. 이게 다 결과론적인 게 JR이 만약에 파울했으면 그때 제가 진짜 뚜껑 열렸을 텐데 물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컸죠. 왜냐하면 이거 이후에 컸죠. 작전 타임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빙이 이제 3점을 가서 어빙도 가감해요. 네. 얼마 남지 않은 데서 어떻게 커리 앞에 두고 스텝백으로 그냥 2점이 아니라 돌파해서 파울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라 3점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대단하죠. 그건 진짜 강심장이죠. 르브론이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클러치적인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런 새가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이런 구실적인 불량 능력이죠. 그렇죠.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젤리한테 3점 슛.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두 팀 다 거의 제가 볼 땐 정신이 거의 다 나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체력은 진짜 바닥 거의 마이너스를 찍은 상황이어서 역시 마지막 재능이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탤런트를 가진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점 슛을 넣었는데 만약에 2점 슛을 먹었더라면 그 블락킹이 없었던 그냥 이거다라 성공을 했다면 아마 어빙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2점을 같이 동점으로 메이드하거나 다른 선택을 했었을 텐데 동점인 상황에서 한 번의 포지션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던진 슛은 그물을 지나갔고 그걸로 되게 승부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골스는 커리가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스가 내내 상대편을 괴롭혔던 그 치명적인 3점을
정말 마지막 경기에서 당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역대 최고의 슈터는 스테판 커리거든요. 그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때 순간에는 전 세계 아마 보는 모든 팬들이 커리는 3점을 쏠 거다. 그 전 포지션도 그랬고 그 전전 포지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수비하기가 이런 표현은 뭐 팬들에게 죄송한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3점을 쏘려고 정말 요리조리 막 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뭐랄까 좀 다양한 공격을 했으면 물론 킬러 본능이 커리는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해결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골스 팬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렇죠. 무리한다는 걸 알면서도 응원을 하게 됐거든요. 또 해줄 거라는 믿음이 받았으니까 있었죠. 이걸 갚아줘요. 왜냐면 올 시즌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니까. 네, 그렇죠. 제가 뭐 찬양하면 그렇지만 스테픈 커리는 진짜 농구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이제 그 바구니의 슛을 멀리서 가장 잘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구니요? 바스켓이죠. 뉴욕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바구니라네요. 더 한국스러워져서 돌아오셨네. 바스켓인데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르브론의 자유투를 얻고 자유투를 다행히도 2개 중에 하나를 넣기 때문에 투 포지션 게임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 덩크슛 들어갔으면 좀 명장면이 또 나왔을 텐데. 근데 일부 작정했더라고요. 르브론이 그 만약에 어빙이 딱 빼준 거를 진짜 그렇게 인이어프에서 덩크했으면은 근데 그 거리는 그때부터 그 거리는 디조단밖에 못 넣는 덩크였어요. 네. 솔직히. 네, 근데 상징적으로 시도를 하더라고요 르브론이 네. 마지막으로. 근데 그렇게 조금 실패를 하고 약간 정신이 나갈 정도로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인데. 거기서 르브론이 좀 꼴보기 싫었던 건 사실은 다시 슬로우 모션을 봐도 아플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영리한 거죠. 자유투 여러분 깔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리한 게 숨 좀 골랐죠. 숨 좀 고르기 네. 위해서 그렇죠. 그걸 쉬더라고. 한 박자 쉬고 네. 워낙 자유투 약하기 때문에 쉬고 던졌는데 다행히도 하나를 넣으면서 투 포지션 만든 게 컸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널리 그렇죠.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했고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리면 케빈 러브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7차전 때는 물론 눈에 보이는 활약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희생도 해줬고 또 뭐 리바운드도 그렇고 특히 커리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물론 커리가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빅3가 정말 7차전 때는 정말 빛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브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해줬죠. 7차전 14 리바운드에 공격 그렇죠. 리바운드 4개를. 네.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득실마인도 있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뭐 이따 얘기하지만 그 클리브랜드에서 그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연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빙의 슛을 더 샷이라고 얘기하고요. 본인의 블럭을 더 블럭이라고 하고 그 케빈 러브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의 저 수비는 더 스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샷, 더 블락, 더 스탑 이게 우리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였으니 뭐 케빈 러브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더 스탑 해줬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지켜 근데 그건 올려줬는데 좀 너무 그러니까 뭐 있었던 얘기긴 한데 펄 때 한 얘기긴 한데 더 스탑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뭐 스탑 역할을 한 거 그만해 같은데. 스탑. 오늘은 칭찬합시다. 그래도 그 와중에 막 그 쉿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 또 논란됐었죠. 막. 그렇죠. 쉿 하는데 막 굳이 그래야 됐냐. 막. 아니 근데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르브론이 사실 그렇게 욕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냥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막걸리 이렇게 한잔 하듯이 막 그냥 고향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술자리 하듯이 막 욕도 하고 야 나 진짜 힘들었어 뭐 이렇게 욕도 좀 하면서 그리고 정말 진짜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엔딩이 될 수 있었는데 욕을 해가지고 또 막 구설수에 올렸다고요. 그래서 참 되게 르브론답구나. 마지막까지 정말. 왜냐면 이제 NBA가 쉬는 기간이 그렇죠. 아니 쉬는 기간이니까 기자들이 또 이렇게 놀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또 써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쉣. 또 뭐 르브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SNS 황제잖아요. 르브론. 네. 그렇죠. 네. 네. 인스타그램에 뭐 쪼잔한 복수의 글을 또 장문에 그렇죠. 글을 썼죠. 이거 이따 일기를 썼더라고요. 네, 이따 그렇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파이널 게임 7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탯이 어떻게 됐었죠? 파이널 7차전 스탯을 보면 27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 2스틸, 2개의 스틸과 3개의 블락. 이 3개의 블락 중에서 2개가 스테판 커리였죠. 그렇죠. 네. 그 나머지 하나는 더 블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르브론이 이거를 우승하면서 뭐랄까요, 클블의 3번째 도전 만에 파이널 도전 만에 첫 우승을 선사하게 그렇죠. 되고 약속을 지키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파이널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던 거는 1969년에 제리 웨스트, 1988년에 제임스 워디 이후로 처음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리 웨스트 같은 경우는 그때 우승을 못했는데도 이제 파이널 파이널 MVP가 됐던 그러니까 그렇죠. NBA 역사상 유일했던 그 한 번이었고 네. 제임스 워디도 커리어 통틀어서 유일한 트리플 더블이 그 88년도 결승전 7차전이었거든요. 와, 그런데 그래서 의미네요. 네, 제임스 워디는 뭐 올드 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빅게임 제임스라는 별명이 있죠. 워낙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워낙 이제 큰 활약을 맹 활약을 해준 선수였는데 그런 클러치의 대명사 선수들과 저희가 그렇게 새 가슴이라고 깠던 르브론이 같은 레벨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정말 언빌리버블하지 않나요 지금? 눈물 콧물 다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눈물 흘리세요 지금. 지금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수분이 없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이 파이널 자체 르브론 활약은 뭐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양팀 통틀어서 뭐 득점, 모든 걸 리바운드 1위 모든 했죠. 부분에서 1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정말 파이널 대단하죠. 네. 7게임 그 평균 성적이 29.7득점에 11.3 리바운드, 8.9 어시스트, 2.6 스틸, 2.3 블락. 클리블랜드 전성기 시절 스탯이죠. 그렇죠. 네. 아, 이거 뭐 챔피언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팀 합쳐서 모든 분야의 1위. 그렇습니다. 뭐 이기 때문에 만나기 찾을 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드디어 from 시카고는 데릭 로즈죠. 뭐라고요? 갑자기 정신을 놓고 있네. 저는 이런 게 황당한 게 아니 주회장님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데릭 로즈가 트레이드 된 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지금. from 클리블랜드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데릭 로즈 넘어갔어요. 시카고. 와 이러면서 클리블랜드의 아이였던 네. 르브론 제임스가 드디어 이 도시의 프로팀으로는 52년 만에 캐블리어스는 창단 처음으로 트로피를 우승을 하게 되죠. 받고 옵니다.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 클리블랜드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들려줬는데 도시가 마비가 됐대요. 그렇죠. 이제 마비가 됐죠. 무려 130만 명. 명이래요. 네. 거기다 뭐 버스 정류장이랑 신호등 건물 다 파손되고 막 담벼락 올라가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그렇죠. 아니 지금 실제로 구글에 검색해 보면 클리브랜드 인구 자체가 33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도시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모두 다 오하이오주 사람들이 다 오하이오주는 한 1,000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주변 도시들. 다 주변 그죠 도시의 분들까지 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할 게 없는 동네거든요. 그니까죠. 맞죠. 와 근데 뭐 클리브랜드 할 게 생긴 거예요. 근데 홀에들 할 수 있는 거야. 네. 아, 근데 진짜 대단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스포츠 일러스트리지에서는 The Promise Keeper 그렇죠. 라는 네. 타이틀로 원래 브레이커로 유명했는데. 네. 그렇죠. 대신의 아이콘이었죠. 저는 인정합니다. 네. The Promise Keeper라는 타이틀로 르브론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인정할 건 해야죠. 이번 파이널은 르브론을 위한 그렇죠. 르브론에 의한 파이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그 4차 5차전 하기 전에 너무 그 우울하더라고요. 3대1 상황에서 다음에 이제 5차전이었죠. 드레이몬드 그린이 빠진. 그래서 이제 뭐 드레이몬드 그린이 없는 상황에서 질 것 같아서 정말 얼마나 조롱을 또 당할까 해서 제가 호수인님과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막 우리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죠. 진짜 겐톡을 뭐 했죠. 정말 우리가 그쵸 토크를 하면서 코비가 부러웠거든 저는 그 당시에 코비가 그런 조롱 속에서 사실은 우승을 백투백 차지한 그런 스토리를 저는 르브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내일 당장 이제 뭐 거의 끝날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일주일만 이렇게 반전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승할지 어마어마한 진짜 반전이었죠. 그때는 거의 우울증 걸리셨거든요. 저 그때 우울증 그래서 우리 겁수님한테 막 거의 징징댔거든요. 네. 우리 저도 같이 울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아니 진짜 본인 팀을 비하한 건 처음이에요. 형, 저희가 사실 좀 형인데 형 저 보세요 이러면서 레이커스 얘기하면서 농담인데 어쨌든 왜냐면 저는 진짜 그 가야님의 말씀 카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제 2009년도의 심정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쵸. 2008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쵸. 2008년에 이제 보스턴 네. 상대로 결승에서 진 다음에 2009년 이제 레이커스가 이제 전환을 해서 다시 우승을 했었는데 딱 그때 제 심정이랑 가야님 그때 5차전 그렇죠. 전의 네. 심정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서 되게 과거를 되게 회상을 하면서 같이 우리 진짜 눈물 흘린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 둘이 개인 톡한 저녁에 만났거든요. 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호수님한테 톡을 했고 이래 마음 심정은 멋있게 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그때 보스턴에 LA 할 때 그냥 코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조롱하는 쪽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워낙 패스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이 빅3가 이긴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도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시리즈를 저는 솔직히 생중계를 다 보고 나서 코비를 리스펙트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도 많은 안티 팬들이 저처럼 이렇게 코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돌아오길 되게 바랬어요.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래서 그때 심정이더라고. 아 여기 이기면 많은 팬들이 그래도 좀 안티가 줄어들고 좋아할 텐데 근데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 NBA를 누볐던 정말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그러니까 이미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정말 바닥을 다시 찍은 거잖아요. 바닥을 다시 찍고 나서 다시 재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례도 정말 찾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비가 리스펙트를 헤이터들은 많이 있지만 리스펙트를 받는 건데 르브론이 지금 딱 코비처럼 2009년에 코비처럼 딱 그런 케이스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진짜 축하만 이죠. 아니 나 또 축하받아. 자, 감사합니다. 네. 르브론 얘기 여기까지 해보시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드림 얘기 할까요, 이제? 이제 아니요 이제 르브론 파이널 MVP 얘기하죠. 자, 이래. 네. 자, 그 외 가십거리들이 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알 스미스의 눈물 인터뷰 그렇죠. 한번 얘기해 줘야죠. 일주일 동안 상의를 까고 다니더라고요. 오바마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티브라고.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한번 진짜 재점검해보고 싶은 게 네. 분명 포스트 게임 인터뷰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나에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는 아버지 그 고생하셨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용직으로 살았던 아버님의 그 인생 그걸 내가 막 뭔가 해준 것 같아. 너무 좋고 막 울어요. 엉엉 딱 안습니다. 아버지랑 끝나고 그것도 짜네요. 그쵸. 딱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안겨서 우는 모습. 2시간 후 라스베가스에서 우통 까고 여자애한테 샴페인을 온몸에 뿌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아니 모해샹동을 바지에 넣더라고. 내가 보면서 제가 진짜 미쳤나. 네. 그리고 나서 이마신버트랑 둘이 우통을 까고 그 후 일주일 내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죽 대통령이 오신 줄 알았어요? 하도 계속 그렇게 다녀. 대통령 오바마가 옷을 입으라고 막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타이론루랑 그 전화투가 그렇죠. 카이론한테 제가 티셔츠 옷 입히라고. 야, 그리고 도라입니다. 피켓에 듭니다. 자기 찍으라고. 자기를 위해 대통령 선거를 해달라. 힐러리와 트럼프를 말고 자기한테 찍어달라고 피켓을 들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난놈이에요, 난놈. 네. 근데 제이알 스미스도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참 정말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번 뭐 까방권을 좀 네. 줘야 되지 않나. 너무 그 파이널 초반엔 조금 진짜 너무 활약이 없어가지고 좀 솔직히 속상했는데 그래도 뭐 정말 7차전은 적재적소에 잘해줬습니다. 7차전 3쿼터 초반에 3점 슈크 2방 없었으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딱 그리고 가져왔죠. 사실 제이알 스미스의 어떤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그런 활약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클리브랜드가 네.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선수들도 되게 많이 떨어졌을 있었고. 수도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사실 이번 골든스테이트랑 캐블리어스도 사실은 골스의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존재하죠. 그 얘기가 다시 또 이제 불상을 했죠. 네.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73승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방전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크를 만나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클리브랜드랑 다르죠. 네. 그러면서 또 부상을 했던 게 이제 오클에 올라왔으면은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못하지 않았어요. 그만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년에 뭐 봅시다 또 꼭 얘기하고 올라디포, 싶었어요, 이거. 올라디포 봅시다. 자, 근데 또 하나 좀 훈훈한 얘기는 그 코치 악동이라 불리는 드레몬드 그린이 패배를 하고 락커룸에 네, 있다가 네. 다시 우승에 대한 승리에 대한 리스펙을 위해서 코트로 정말 걸어 나와 멋있었어요. 그 뭐나고 있었다고요? 다시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죠. 걔는 드레이먼 그린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헤이터죠 정말. 네, 정말 진정한 헤이터인데도 네.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그런 심적 그런 상황에서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참 그릇이 그래도 크다. 네, 큰 선수 아닌가. 저는 진짜 그거는 리스펙 해야 되지 남자예요. 진짜 왜냐면 르브론 남자예요, 제임스는 남자. 트와이트 하우드한테 학수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릇이 다른 거죠. 사실은 기억력이 싫어. 사실은 이런 얘기 다 해도 지금 기분 웃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요. 어차피 우승했다 이거죠. 그럼요.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고 기쁩니다. 또 다른 뭐 가십거리를 하면은 그 르브론이 태어난 도시죠. 에크론. 에크론. 네, 메인 스트리트 이름을 네. 이번에 킹 제임스 시에서 킹 제임스 웨이로. 네.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니죠? 그 시에서 해준 거니까. 그 그럴 수밖에 자기가 없죠. 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웨이. 대단하다. 아니 뭐 박지성 선수도 수원에 박지성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죠. 만들어 준 거죠. 네네. 도시의 위상을 세웠으니. 정말 대단해. 에이크론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수밖에 없을 것 유명해지는 같아요, 상상도 진짜. 못했어요. 그쵸. 에이크론이 진짜 뭐 거의 막 읍리 수준인데 막 그게 좀 전 세계 사람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빙이 MVP 파이널 MVP 못 받은 건 좀 아쉽네요.
사실. 물론 저도 카이리 어빙 좋아하죠. 정말 뭐 말이 되는 소리래. 근데 사실 뭐 저희가 근데 그것만큼은 인정해줘야 되는 건 이번 파이널 세븐의 활약은 뭐 르브론이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자, 패배한 골든 스테이트 뭐가 문제였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커리의 어떻게 보면은 부진이 좀 크지 않았나. 네, 그렇죠. 사실은 커리가 이렇다 할 킬러 인스티트 아니면은 이렇다 할 사실은 결정져주는 것들을 플레이오프 내내 딱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커리의 파이널 그 진짜 7경기 그 성적 평균을 보면 22.6점에 4.9 리바운드 3.7 어시스트거든요. 그다음에 스틸도 0.9개밖에 하지 못했고 필드골 성공률도 40%대 40.3% 그다음에 3점 슛은 40%. 되게 높은 건데 사실은. 그렇죠. 커리니까. 네, 시즌 내내 보였던 모습에 그렇죠. 비해서 특히 네. 그 어시스트 커리니까.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시스트 수치 떨어진 거는 해리슨 반스가 제가 볼 때 한 7할은 해요. 왜냐하면 반스는 끝까지 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커리랑 탐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브랜드가 효과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제시했던 어떤 그런 그렇죠. 비슷한 수비법으로 나름의 빅맨들이 잘 막아줬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커리가 잘 빼줬던 장면이 제가 알기로 10번이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스가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5, 6, 7차전 통틀어서 32 시도를 슈팅 시도에서 5골밖에 못 넣거든요. 네, 못 넣었죠. 그것도 그러면 거의 노마크. 그렇죠. 그 오픈 찬스를 놓쳤다는 건 사실은 커리가 물론 어시스트 수치도 나고 그렇지만 그만큼 몰린 수비에 대해서 그렇죠. 다른 팀원들이 대처를 좀 못하지 않았나. 그 그렇습니다. 외에도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커리가 그 한 박자 빠르게 풀어줬어야 돼요. 그렇죠. 제 생각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경기 내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뭔가 좀 압박감이 의사결정, 있었네. 그러니까 디시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선수였는데 뭔가 템포가 조금 리듬을 끝까지 찾지 못했던 네. 것 같아서 뭐 부상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서는 좀 아쉽죠. 좀 아쉬운 변명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네. 골스 같은 경우 올 시즌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커리는 만장일치 MVP였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면은 좀 아쉽죠. 이게 르브론이 약간 이번 우승으로 더 이제 돋보여질 수 있는 게 하필이면 그 이긴 상대가 최고의 시즌을 보낸 상대였고 그 또 맞닥뜨렸던 에이스 상대가 사상 최초 만장일치 MVP였고 그렇죠. 네. 그 MVP 수상에 대해서 또 르브론이 약간 쪼잔한 발언을 했었었고 근데 그걸 증명하게 돼버린 게 르브론은 되게 큰 거죠 사실은. 또 1대3에서 뭐 최초로 역전한 경기고 그리고 커리 볼락을 진짜 시즌 내 그 파이널에서 6개나 했더라고요. 총 16개 볼락을 했는데 르브론이 그 중에 6개를 커리한테만. 르브론이 이번 시즌 때 뭐 제가 자꾸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특히 파이널에서 수비를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정말 잘했어요. 헬핑 네, 헬패스도 인정하죠. 그렇고 네. 커리가 돌파가 사실은 NBA 탑 저는 탑이라고 탑의 탑 중에 한 명이라고 탑 중에 생각하는데 하나로 이제. 그때 그 돌파를 한 상황에서 르브론의 어떤 그런 적절한 디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커리를 외곽과 그 밑에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압박을 했었던 게 좀 주요 커리의 부진의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르브론의 그 수비 능력은 정말 좀 재조명 받아도 될 정도로 네, 굉장한 압박을 줬죠. 또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항상 켈러 인스턴트를 보여줬었던 클레이 탐슨이 파이널 7에서는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게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수치보다는 클레이 탐슨이 적재적소에 조금 이제 살아날 때 어빙이 제대로 부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에서 어빙이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저는 골스 선수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진도 부진이지만 클리브랜드가 잘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클리브랜드가 적절히 대처를 했고 사실은 그 위기를 어쨌든 극복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네. 시리즈의 변곡점 5차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제 그렇죠. 그 출장 정지를 먹으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클리브랜드를 우승한 거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르브론이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시리즈를 이제 출장을 쭉 보면서 막 그 커리가 이제 연습하려고 공을 던지면 막 그것도 블락하고 그 덩크하려던 거야? 그렇죠. 네, 네. 그거 막 블락하고 인터뷰 때는 커리한테 막 뭐라고 막 중얼중얼하고 그렇죠. 네.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그것도 사실은 그 이끌어낸 제임스가 거죠. 네, 이끌어낸 거고. 네. 정말 왜 이렇게 얼마나 얄미운지. 이기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참 되게 웃겼던 게 사실 르브론이 그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항상. 그쵸, 그거를. 네, 다른 선수들의 어떤 멘탈적인 이런 거에서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르브론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멘탈적으로도 뭔가 르브론이 빡침의 끝판왕이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야,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라고 그렇죠. 생각했겠죠. 좋게 말하면은 르브론이 우승에 대한 갈망이 더 그렇죠. 컸다. 그쵸. 네. 누구보다. 그 절실함이 가장 제일 잘 많이 보여줬던 게 네. 이번 그 결승전이 아니었나. 뭐 호수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조롱과 건들린 트래시 토킹의 대상이었지 직접 주체적으로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 커리 블락 연습하는 거 블락하고 나서도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커리는 위대한 선수고 어떤 거라도 그의 리듬을 살려주고 싶지 않다. 그게 연습이도 내 눈앞에서 그 우리 골대 커리가 슛을 넣는 감을 찾는 거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블락을 했다라고 인터뷰 때도 했었고 뭐 드레인드 그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오차전이 컸죠. 그러면서 얻은 게 또 보고서 부상까지 얻어냈으니까 그렇죠. 컸죠 네. 그게. 예. 뭐 조금 찜찜한 부분은 있었죠. 저는 클리브랜드 팬이지만 사무국의 어떤 결정은 뭐 사실은 조금 왜냐면 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5차전을 만약에 그린이 없는데 내줬으면 정말 제가 응원하는 르브론과 그 팀은 가루가 될 정도로 까였을 건데 저는 그게 더 싫더라고요. 지더라도 정말 근데 뭐 그 어쨌든 시리즈를 잡고 5, 6차전은 르브론과 어빙이 엄청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지만 뭐 그 부분은 좀 정면 승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런 부분들 있고 또 보고서 부상이 클리브랜드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영향이었던 근데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네. 프로는 뭐 승부로 그렇죠, 결정 사실은. 뭐 네. 평가해야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호수님이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르브론은 승리로 증명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말을 그렇죠. 증명을 네. 하게 된 거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에 그리고 이제 뭐 만장일치 파이널 MVP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역대 3회 이상 파이널 MVP를 받은 선수가 딱 5명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저는 여기에 르브론이 올라있 자체가 뭐 당연히 뭐 6번 받은 마이클 조단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렇죠. 3번 받은 그 팀 덩컨 그리고 이제 매직 존슨 그다음에 샤킬 오닐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까지 이 5명이 한 팀을 만약에 구성하더라도 엄청난데 이 다섯 명이 한 그렇죠. 팀은 정말 지구 박살납니다. 그렇죠. 파워레인저. 여기에 딱 올랐다는 게 사실 2번 받은 분들은 뭐 그분들도 굉장한 분들인데 많은데 하나 더 받음으로써 이 탑 5 그러니까 역대 랭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파이널 MVP 받은 탑 5에 딱 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 그 선수 중에 제 감동적이었습니다. 승률은 낮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5할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명이 100%가 겠어. 한 명이 100%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마이클 조단, MJ 6번 가져서 6번 이기고 6번 그렇죠. 파이널 MVP 받으신 그렇죠. 우리의 마사장님이 계시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번 시즌 지난주로 어쨌든 경기는 끝났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화려하게 끌고 온 시즌 레귤러 시즌의 마무리는 사실 아쉽게도 준우승이었죠. 킹 제임스가 무릎을 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님이 그렇게 바랬던 르브론 제임스의 우승. 그렇죠. 그리고 고향에서 클리브랜드의 우승. 네. 우승.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 르브론의 그 명성과 약간 평가가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한 시즌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모여서는 원래 그 어딘가 위키인가 어딘가 원래는 동부 그러니까 원래 킹 제임스 닉네임 하면서 가로치고 막 사람들이 막 편집하잖아요. 막 동부 한정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스턴 에리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우승하는 날 그날 바뀌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스몰 포워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거는 뭐 디스커션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우승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그죠?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못했던 파이널 7 가지고 한번 쭉 얘기해 보았습니다. 한 경기인데 많은 임팩트 했어. 얘기가 길었네요. 네, 자 파이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위클리 뉴스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전 클리브랜드는 지금 그래? 에이 그럼? 이것도 괜찮다. 네, 이번 주 위클리 뉴스는 오프 시즌인데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데릭 로즈가 뉴요커 됐습니다. 유니폼 계속 간직하세요. 나중에 저 올 주문했어요 이미. 뉴욕 거를요? 네, 뉴욕 25번. 25번 주문했어요. 저는 근데 아직 시카고 저도 있는데 그냥 입고 다니려고요. 계속. 저는 사실은 그 데릭 로즈 사까지. 데릭 로즈 원정 홈 그다음 반팔 저지 다 있는데 그건 킵하고 데릭 로즈 25번 주문했는데 스윙맨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레플리카만 나와갖고 그것만 일단 주문한 상태인데 여튼 데릭 로즈가 뉴욕으로 주인장님 오늘 지금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 느껴지네. 뉴욕으로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고. 우리 호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그 트레이드에 대해서. 연틀에 대해서요. 네. 말 아끼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자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아쉽죠. 아, 네, 사실 로즈가 그 시카고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지역 연고 팬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많이 홈타운 받았던 보인데. 사람이고 MVP도 받았고 뭔가 좀 노쇠화 경향도 있고 부상 여력 때문에 옛날만큼 못 뛰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남아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냉정하지 않았나. 아. 우리 자.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시카고 이 새끼들이 이 시카고 이 새끼들 프론트지 하는 짓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방법에. 네. 좋아요. 비즈니스고 몸폰 뭐 떨어졌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와 많은 돈을 받고 있었고 데이너즈 룰에 의해서 많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불확실함도 있었고 그래서 이 병신 같은 호이버그나 이 고단주 같은 놈들이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는데 방법이 시카고의 아들 디시전. 시카고의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날까지도. 그날도 몰랐어요. 데릭 로즈는. 그리고 데릭 로즈는 그 당시에 인터뷰 중이었어요. 내년 시즌 시카고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죠. 매체와. 근데 폰이 울립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메시지와 보이스메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얘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이전시였던 BJ가 전화를 엄청 한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해라. 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6, 7년 동안 도시를 위해 자기 몸을 헌납했던 스타에게 할 짓거리냐는 거죠. 아니,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고 뭐 데릭 로즈의 또 세컨 스텝을 위해서 또 다른 팀에서 어떤 방향을 찾아보는 거. 리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 그 팀에서 다시 리셋을 하는 것보다 다른 팀에서 리셋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대한 대우는 이건 아니었어요. 구단주나 갑자기 숙연해졌네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니요. 네. 방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갈 수도 있고 비즈니스이긴 한데 과연 그와 논의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냥 보내야 되는 정도의 존재였나 라는 건 좀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뉴욕 닉스라서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우승 컨텐더 팀 갔으면 뭐 물론 주인장님 말씀대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로즈의 어떤 부담이 컸겠죠 시카고가. 근데 조금 우승 컨텐더 팀으로 물론 어려웠겠죠. 제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없더라고요. 로즈를 받아줄 데가 없지만 만약에 갔으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로즈의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의 활약 또 약간의 그런 스토리 혹은 반지록 시킬 수 있다면 막 좋았는데 사실은 뉴욕 닉스를 가는 순간 막 약간 예전에 그 스티브 프랜시스 막 연상되면서 그렇죠. 고액 영문 받은 그런 가드들 막 집합체였죠. 그 정말 뉴욕 닉스의 정말 물론 제가 그 팀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생각해 보면 로즈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 당시에 뉴욕 안타깝더라고요. 닉스는 네. 그 당시에 뉴욕 닉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진짜 아이지아 토마스가 팀을 망쳐놨죠. 최고의 센터 에디 커리.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마벌이랑 프랜시스 같이 뛰는 그렇죠. 그 팀을 망쳐놨죠 완전. 둘이 진짜 그렇죠. 총싸움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25번이라는 등번 새로운 등번호를 결정합니다. 그 25번은 과거에 어쨌든 고등학교 때 백넘버이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하이스쿨 때 대단히 유망주였던 선수의 그러니까 사고로 죽었는데 그 선수를 기르면서 그 또 다른 시카고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25번 달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거를 이제 다시 간직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 때 이제 가족과 친구들, 기억들 모든 것들을 시카고에서 시카고에 남겨두고 오겠다. 그러나 내가 시카고에서 가져올 건 가져와야 되는데 나의 첫 번째 정신은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25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즈 인터뷰는 좀 짠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좀 태물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인터뷰 톤이 이 아이가 너무 실망한 게 보이는 거죠. 그쵸. 로즈가. 그러니까 너무 말할 때도 뭐 비즈니스니까 이해한다. 뭐 비즈니스니까. 아직도 내가 왜 트레이드인지 모르겠다 막 아직도 울먹울먹 약간. 내가 왜 트레이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공식 프레스에 나오는 모습이 그 프랜차이즈의 스타인 아이를 저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어야 되나? 이 시카고야. 이 새끼들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원래 그 시카고 프런트지는 마이클 조단 있었을 때부터 그닥 그렇게 선수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강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팀 자체 뭐 제리 크라우스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제리 크라우더, 제리 라인스오프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솔직히 아니 뭐 사실은 누구죠? 뭐 커카인이 하여간 봐도 그렇죠. 꿈이 시카고 불 선수였고 뭐 샐러리드 컷해서까지 시카고에 남아 있으려고 끝까지 거기서 은퇴하고 싶은 애도 그냥 바로 다시 보냈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아주 존중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시카고 프론트. 제가 뭐 시카고 자꾸 까면 그렇지만 사실 이번 드래프트 데이도 지미 버틀러를 정말 얼마나 언론에 이름을 올렸는지 네. 제가 볼 때 버틀러도 굉장히 아마 그렇죠.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 없지만 좀 그쵸.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지금 좀 버틀러도 미스가 엄청난 아닌가. 루머들은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기자들이 쓴 건 아니고 분명히 그 소스들이 소스에서 흘렸을 텐데. 나왔겠죠. 네, 뭐픽 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네소타랑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 간판 스타 2명을 저런 식으로 뭐 갑자기 해야 되나 뭐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는 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로즈가 전 개인적으로 시카고에서 떠나서 뉴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애국자 멜로와 그쵸. 멜로 우리 애국자죠. 유럽에서 온 포르징기스와 함께 조금 부활의 신호탄을 조금 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필 잭슨이 로즈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너 이제 듀란트 잡는데 너도 최선을 다해라. 와, 그거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렇죠. 이- MVP인데 그렇죠. 멜로도 뭐, 한 번 못 받은 그렇죠. 물론 역대 최연소 MVP인데.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비슷한 또래고 르브론 가이스 그쪽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린 그 로즈와 그쪽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듀란트 잡는데 너도 이제 같이 한몫하자. 뭐 이런 생각에 뭐 어떻게 뭐 좀 들은 거에도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뭐 듀란트가 사실 실제로 뭐 거론이 되는 팀들은 뭐 골든스테이트, 산안토니오, 뭐 오클라호마 잔류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닉스가 정말 적극적으로 좀 영입을 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로즈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참 언제부터 네, 로즈가 안타깝습니다. 예. 협상의 그쵸. 왁구였냐고. 네.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 네. 여튼 뭐 뉴욕에 오게 됐고요. 뭐 이 트레이드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 데릭 로즈와 저스틴 헐리데이 그리고 2017년 2라운드 픽을 네. 주면서 로빈 로페즈 만화의 길을 좋아하는 로빈 로페즈와 그 다음에 신인이었죠. 작년 신인인 제리언 그랜트. 그 다음에 칼데론. 호세 카델론. 네.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닉스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시카고에게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 내가 내년에 올해 또 보러 가야겠구나. 한번 저는 데릭 또 로즈의 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진짜 이번 연도가 또 이제 컨트랙트 이어인 것도 있고, 그쵸. 예, 컨트랙트의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이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데 앞서서 정말 활약을 정말 중요한 시즌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는 커리어, 그러니까 데릭 로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참 커리어상 제일 중요한 시즌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시즌 개막 전에 혹은 뭐 개막 시작기 때쯤에 한번 다시 힘을 주러 뉴욕에 가려고 합니다. 제발 트라이앵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트라이앵글 하는 순간 데릭 로즈는 또 망하거든요. 그렇죠. 예. 도시락에도 하나 보내줘야지. 그거 뭐 힘내라고 장어덮밥이라도 하나 이렇게 보내서 무릎에 좋은 거 이렇게 사골 구워갖고. 이번 시즌 내내 응원해야죠. 네. 예. 그래서 판타지 픽은 비워두세요. 네. 제가 다시 가져. 절대 안 뽑을게요. 네. 원래 안 뽑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네. 어쨌든 데릭 로즈가 그렇게 트레이드 됐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박하영. 이게 또 빅뉴스였죠. 이 박하영이 안주희 씨. 이번 주 트레이드는 다 저랑 관련된 선수들입니다. 전주희 씨, 이박하님. 아, 네. 박하영. 플로리다 주로 가셨네요. 박하영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박하영 하나 보내고 오클라호마가 누구였죠? 올라디포와 일리아소바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받았죠. 이번 라운드 1픽에 사보니스 아들 사보니스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오클라호마의 굉장한 강력한 백코트진이 또 한 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러셀 웨스트브룩 뭐 올라디포는 뭐 가장 최고의 또 백코트진을 결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운동신경 오클라호마는- 부분에서 넘사벽이죠. 이제. 그쵸,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터 올라디포 선수를 너무 막 1인자로서 팀에 성장시키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최고의 선수가 뛰면서 시너지를 낼 때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되고 또 라카룸에서 굉장히 좋은 그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올라디포가. 그래서 저는 또 오클라호마의 이런 어떤 라카룸 분위기까지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좀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뉴욕. 진짜 그 실제로도 굉장히 선수들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웨이드를 닮고 싶은 웨이드 아이돌로서 뭐 저는 뭐 좋은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오클라호마의 좋은 트레이드였다. 그렇죠. 네. 호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바카가 다음 시즌에 완전히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동시에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즌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듀란트가 4번으로 많이 기용된 부분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스티븐 아담스가 이제 허슬러로서의 끝판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그 와중에 이바카의 어떤 롤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 건 있지만 애매했죠. 네. 지금 건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바카는 아직도 전성기 나이거든요. 그렇죠. 전성기까지 도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속이지 않는 그렇죠. 한. 네. 심지어 3년 이상으로 계속 지금 블락을 리드했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롤과 적정한 환경만 부여가 된다면은 여전히 림 자체를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뭐 많은 뭐 그냥 게시판 혹은 뭐 그냥 사람들의 가십에는 단장의 그 완벽한 승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윈윈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원래 이바카의 림 프로텍터 능력과 슈팅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올랜도 센터인 부세비치와의 호흡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오클라호마도 얻었죠. 디온 웨이터스를 능가하는 또 다른 백업 가드를 하나 얻었고 디온 웨이터스 눈 간 게 아니라 원래 걔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온 웨이터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죠. 아 근데 이번에 깜짝 활약은 했는데 사실은 그렇죠. 웨이터스가. 네. 그러나 이제 근본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웨이터스는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네. 아니 길거리 가면 장난 아닌데. 길거리에서 진짜 락커퍼크를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그렇죠. 애들 막 나골리면서 막. 아. 그런 부분을 메이크업하면서도 사실은 사보니스 신인이 갖고 있는 터프함이나 골밑 장악 능력이나 보드 장악 능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기존에 지금 갖고 있던 뭐 스티브 아담스라던가 혹은 에네스 칸토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이런 청사진을 통해서 듀란트를 잡겠다는 오클라호마의 생각. 뭐 이런 이바카의 부분에서 어떤 역할이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니콜라 부체비치 자체가 NBA 전체에서 거의 수비를 제일 못하는 센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락 능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웨이드보다 블락을 더 못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바카의 롤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것보다 커질 것 같고 충분히 3-40분 충분히 뛰면서 많은 좋은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다음 판타지 리그에 1픽으로. 그러십시오. 이바카 로즈는 이제- 주인장님 뽑으십시오. 이바카 로즈는 저는 양보할게요. 가져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동안 잡아야지 또 이제.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남자만 또 먹나요 이제? 자, 또 다른 또 트레이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오피셜리 사무국에서 어셉트한 건 아닌데 네. 구단끼리는 얘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디애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트레이드 각인데요. 제프 티그가 애틀란타의 올스타 출신 가드죠. 제프 티그가 인디애나에 들어오고 그리고 인디애나에 있었던 조지 힐 가드가 유타로 빠지고 유타에 갖고 있던 2라운드 픽이 애틀란타로 가는 이렇게 삼각 딜이 어쨌든 현재는 구단끼리는 협의가 됐는데 아직 사무국에 아 근데 이게 다 일어나면 인디애나는 저는 뭐 클리브랜드 팬으로서 또 다른 동부의 컨텐더로도 지금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제프 티그는 작년에 게르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프 티그는 너무나 르브론만큼 인디애나의 그 지역의 그 홈타운 보이거든요. 지금 본인 신나서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본인이 그쪽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온 사람으로서 인디애나에서 늘 뛰고 싶었는데 인디애나의 지금 주전 가드로 물론 조지 힐도 그 인디애나 홈타운 보이지만 정말 제프 티그는 내년에 물 만난 정말 고기처럼 너무 좀 뭐 제 동부 그 클리브랜드 팬으로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해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승팀인데 뭐. 티가 나가지고 긴장하신다고 너무 하죠. 티그 한 명으로 긴장하시면 안 되죠. 아니 테디어스 정도 같길래. 그렇죠. 테디어스 정도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애틀란타는 확실히 주전 가드를 데니스 슈하더로 쉐더. 네. 데니스 슈하더로 일단은 약간 밀어주는 모양새가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테디어스 형. 브루클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었던 테디어스 형마저 브루클린은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받은 게 미래가 없는 브루클린이 미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도 그렇게 밝아 보이진 소름 않습니다. 끼치게 미래라고 할 수 있죠. 미래 2라운드 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이지가 이제 뜨겠네요. 정말 브루클린이 뭔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진짜 픽을 팔아 채우다 못해서 다시 테디어스 픽이 형을 너무 보내고 없으니까 이제. 픽을 골라오는 게 지금 그 론도 영입하려고 난리더라고요. 지금. 네. 안타깝네요. 론도 물론 좋은 가드지만 그렇게 되면은 인디애나 라인업이 상당합니다. 제프 티그, 그 다음에 몬타 앨리스, 그리고 또한 폴 조지, 그리고 테디어스 형, 그리고 자유인님의 아이죠. 마일스 터너까지 하면 이 라인업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테디어스 형 활약 워낙 뭐 다다에 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그냥 로스터만 딱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중위권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렇죠. 특히 동부에서는. 네.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인디애나 그러나 뭐 아직 챔피언십을 도전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래도 뭐 폴 조지가 또 내년에 살아나 준다면 인디애나는 충분히 그렇죠. 굉장한 전력일 것 그리고 같아요. 브루클린 동부에서. 네츠 경기는 5년 동안 보지 마세요 앞으로. 그 이제 현지 그 예스 방송이죠. 예, 현지 방송 예스인데 그거 5년 동안 이제 안 트시면 됩니다. 5년이 있은 다음에 트세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사실 마이스터는 벤치로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주로 나올 텐데 그 이제 시너지가 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폴 조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작년에는 다리가 또 부러질까봐 네. 조마조마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자유님의 아이들이죠. 인디애나 사람들. 그렇죠. 저 인디애나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예,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테디 하스 형은 식스맨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정말 오프 시즌 막 시작과 동시에 많은 트레이드들이 본물 터지고 있습니다. 데인 로즈의 부활을 기원하면서 트레이드 후기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뉴스 말씀드리죠. 올해 올림픽이 있죠. 리우 올림픽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미국 대표팀 명단 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가야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제 목소리 잘 클리블랜드 로스터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1번은 매트 델레베트 막 이런. 네. 이번에 그 리오 올림픽 최종 12인이 이제 오늘 아마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 가드부터 제가 포지션별로 불러드리면 카일 라우리, 그다음에 카이리 어빙, 그다음에 슈팅 가드는 클레이 탐슨, 지미 버틀러, 더마 드로잔, 그다음에 스몰 포워드는 케빈 듀란트, 멜로, 그다음에 폴 조지, 해리슨 반스, 그리고 파워 포워드는 드레이먼 그린, 센터는 드마커스 커즌스, 그다음에 디안드레 조단, 이렇게 12명의 최종 올림픽 로스터가 확정됐습니다. 네. 한 명이 레미라 툭 떨어지네요. 해리스 반스. 파이널 3개 경기에 15% 야투를 보여줬던 오픈슛. 네. PER이 한 자릿수더라고요. 갑자기 구멍이 하나 퉁 떨어지는 느낌? 넥스 플레이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선수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 이제 국대에서는 좀 부활을 해서 돈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2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서 네임밸류는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네. 네, 많이 떨어지죠. 베이징 때 멤버들이 뭐 코비, 웨이드, 르브론, 멜로 뭐 이랬을 때에 비해서 웨이드 이때에 비해서 08년도는 뭐 리딤 팀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막 걸맞는 진짜 NBA 최고의 선수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뭐 2012년도 사실은 뭐 커리, 그렇죠. 2010년도 뭐 마찬가지고요. 앤서니 데이비스 뭐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들 많이 나왔는데 이번 그 로스터 확정되기 전부터 불참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카 바이러스 영향도 그렇죠. 있고 일단은 뭐 스테판 커리, 크리스 폴, 러셀 웨스트브룩, 그다음 제임스 하든, 카와이 레너드 뭐 이런 선수들이 일단 불참을 선언했고요. 뭐 제일 큰 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없다는 게 그렇죠. 제일 크죠. 르브론도 이번에는 근데 저는 정말 뛰었으면 진짜 욕 나올 뻔했는데 나이가 이제 좀 찼기 때문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르브론도 그랬고 다른 기타 선수들도 사실은 부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 영향으로 이번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던 파워 가솔은 다시 이제 네네.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아니 밝혔죠. 파워 가솔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나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파워 가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진짜 저도 정말 파워 가솔은 예술도 사랑하는 이렇게 고귀한 집안의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멋있어요. 네. 자, 올해도 우승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무슨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네임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한번 혼쭐 나야 다시 또 원래 사람이 한 번씩 혼쭐 나지 정신 차려요. 그렇죠. 르브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실수 없네요. 좋네요. 네. 아, 야, 우리 우승 못했으면 나 진짜 어쩔 뻔했네. 네. 자,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선수를 보자면은 저는 이상하게 카멜로 앤서니가 참 눈물이 나네요. 그렇죠. 이제는 커리어상 할 수 있는 게 올림픽 금메달뿐이라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멜로의 향과 로즈와 함께 좀 빛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도 공격 스킬과 공격 능력만 보면 NBA 탑 5에 저는 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이죠. 근데 이 선수가 뭐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그 같은 계열로 크리스 폴도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 폴은 뭐 어떻게 보면 수상 경력도 훨씬 화려한데 멜로는 그런 면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금메달로서 뭐 좀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제가 로즈 때문은 아닌데 멜로가 로즈 공 빼서 자꾸 클로시 올라가면은 그것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또 어떻게 보지? 그거 진짜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멜로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걸 내가
또 멜로가 또 클러치 약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지난 시즌에 좀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깍다가리 같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어떻게 보지? 그건 그날 컨디션이 좋은 핫핸드가 맞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로즈가 또 어떤 그런 가장 빅마켓에서 또 슈퍼 드라이브를 보여주면서 킥아웃을 해주는 거죠 멜로에게. 근데 이런 그림도 멋져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기대해 봅시다. 네. 내년에 올해 꼭 뉴욕 다시 가서 도시락이나 먹이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로즈 또 듀란트 접대 지금 시작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한쪽 비는 이미 받았다가 그렇죠. 예, 접대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잘했겠죠. 뭐. 네, 어쨌든 뉴욕 올림픽은 내일만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명단들이 확정됐고 올해도 다행히도 오프 시즌 때 미국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좀 만족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주전에 카이리 어빙이랑 지미 버틀러가 뛰면서 듀란트가 맹폭격을 하고 드레이먼드 그리랑 커진스 있으면 그것도 그림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그렇죠. 정말 리오 올림픽은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네. 네, 디안드레 조단이 폭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기대합니다. 드로잔 이름이 보여서 그러는데 오늘 지금 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다른 팀과의 남겠다고. 계약 협상은 전혀 안 하고 있죠. 자기는 토론토 잔류 의사를 정말 확실하게 밝힌 거예요. 레이커스 미치컵책이 그냥 전화할 필요도 없게 지금. 자기는 토론토인이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가 토론토의 아들이다. 계속 아들로 남았습니다. 아니 LA 홈타운 아이가 또 왜 토론토를? 네. 3점 좀 연습하시고요. 예. 아니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번 그 FA에 이제 7월 1일부터 아마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LA 레이커스는 좀 바라는 선수 있나요? 물론 뭐 당연히 듀란트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나요? 네. 다 와야죠. 지금 뭐 다 가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FA를 떠나서 지금 잉그램밖에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잉그램만 생각하면 정말 정말 한바 웃음이 막 그래도 좀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 있나요? 이 레이커스 조각에 딱 맞겠다. 네. 없나요? 지금 완전히 레이커스 프론트에서 푸시하고 있는 선수 한 명 있죠. 네, 화산 화이트사이드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잉그램이 지금 레이커스 로스터에 영입이 되는 와중에서 레이커스 로스터에 가장 필요한 수가 바로 수비가 되는 5번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히버트 이거는 쓰레기거든요. 그렇죠. 히버트는 지금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았는데 개 쓰레기예요 진짜. 네? 옛날 인디애나 때 생각했던 그 히버트가 아닙니다. 판타지에서도 쓰레기예요. 현실에서 쓰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완전 반대인 리그 전체에서 지금 블락 자체를 씹어먹고 있는 핫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레이커스가 지금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팟캐스트 하기 직전에 기사에 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환영하는 기사고 듀란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렵죠. 좀. 레이커스는 그렇죠. 조금 아마 어려울 거예요. 레이커스랑 워싱턴은 지금 좀 물망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는 큰 기대를 안 하지 않고 있는데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영업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커스 LA 도시가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런 거 지금 좋습니다. 저도 이걸 기대하고 들고 있거든요. 일어나서 마이애미로 가야 돼요. 예. 제가 들고 일어나자고 해가지고 클리브랜드 우승하잖아요. 이제 호수인님도 들고 LA 가- 일어나세요. LA가 핫싸 이렇게. 예? LA가 지금 이 사람아. LA도 지금 그 옛날에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살짝 배제를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야 돼요. 저희 방송 아무도 아니 그 광장동 달다리아번 뭐 이런 분들 뭐 김버님님 이런 분들 다 드시잖아요. 왜냐 스미스 저를 형님. 제외하고라도 레이커스를 팔아는 분들 정말 많긴 그렇죠. 많을 거란 말이죠. 같이 동참해서 지금 마이애미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표를 끊어야 돼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핫산 화이트사이드 정말 꼭 왔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오면 이렇게 오프 시즌 시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잉그랜드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다음 주제로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드래프트 16이 끝났습니다. 네. 드래프트 16 1라운드 1픽부터 좀 소개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을 끊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번 드래프트는 뎁스 자체가 그렇게 깊은 드래프트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1번, 2번을 제외한 선수들은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막 소름 끼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서 막 그렇게 할 만큼의 팀에서 어떤 롤이라든지 어떤 비중이 높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레이커스가 승리자다. 레이커스가 잉그램을 데려왔다. 자, 필라델피아의 벤 시몬스 그리고 레이커스의 잉그램 이 두 명을 제외하면은 막 소름 끼치는 민원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네요. 예. 뭐 저희의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네. 자, 그 1픽부터 한 그 로토랩픽 한 7까지는 한번 살짝 선수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죠. 1번 픽은 벤 시몬스였습니다. 네, 벤 시몬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인이니까 잘 모를 테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96년생이고 키가 2m 8,
108kg에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였는데 오늘 기사를 봤는데 포인트 가드를 볼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 선수 장점이 네. 정말 코트 비전이 뛰어나죠. 네. 그 패스 능력도 높고요. 포인트 포워드라는 표현이 많이 붙는 네. 선수죠.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랑 같은 지금 매니지먼트 아마 소속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이키 연예인인가요? 매니지먼트. 그 아마 관리하는. 르브론 제임스가 SNS SNS에서 연예이긴 하지만. 뭐 SNS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잠깐 할까요? 풋나커 네. 광고 보였어요? 그 이제 벤 시몬스가 딱 그렇죠. 들어와서 칼 타운스랑 칼 타운스 주니어랑 데빈 부커와 디안젤로. 디안젤로 러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세계로 온 걸 환영한다. 음. 리얼 월드인 거죠. 그렇죠. 리얼 월드로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 러셀 웨스트브룩이 아니죠. 디안젤로 러셀이 핸드폰이 있냐고. 핸드폰. 딱 잡고 던져버립니다. 그 광고가 플라커 광고 최근 나왔죠. 딱 던져버린 다음에 Trust me. 니기 형 근데 헤어졌더라고요 진짜. 근데 난 그래도 걱정되게 그 디안젤로. 여파로 니경도 헤어져갖고 그쵸. 지금 디안젤로 러셀 막 요새 막 안 그래도 지금 막 젠지러스를 막그 레이커 네이션 막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막 그렇죠. 해맑게 웃는 거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아니 왜냐면 최근에 줄리어스 랜들이 되게 굉장히 결혼했잖아요. 기인이랑 지금 약혼 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거기 댓글 장난이더라고요. 조심하라고. 네. 그 디안젤로 러셀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제 잉그램은 이제 검증된 대학 프로그램에서 거기 출신 선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라커룸에서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란 말이죠. 또 험불하고. 러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새끼가 정신 차려야죠 이제. 자, 벤 시몬스에게 좀 돌아오면 벤 시몬스는 어쨌든 르브론과 같은 매니지먼트 소속에 있고. 자, 근데 이 선수 같은 대학교 어디 나왔죠? 컬리지는 LSU를 나왔고요. 네,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나왔죠. 네, 네. 샤키로닐이 예전에 네. 씹어 먹었던. 그렇죠. 간략하게 뭐 강점과 단점들을 말씀드리면 강점으로 보면은 일단 빠르고요. 그 사이즈에 비해서. 그다음에 패싱 센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코트 비전. 그다음에 리바운드 능력도 뭐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점은 점퍼가 좀 약하고요. 수비에 있어서 약간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점퍼가 약한 게 아니고 지금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수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필라델피아 스카우팅 리포트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약간 사우스폰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슈터 치즈 괜찮고 그리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NBA에 올라면 가장 중요한 게 워크 에틱도 중요하지만 이 몸의 이 프레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좋죠. 그런 면에서 벤 시몬스는 뭐 1픽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았나? 재능 자체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네. 저는 불안한 건 이거 있습니다. 사실은 성장을 이끄는 건 뭐 빡침이나 펼쳤지만 타고난 터프니스가 필요한데 그쪽에서 너무 스타 기질이 만연하지 않나 현재. 벤 시몬스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이 아이를 너무 승부욕이나 어떤 터프함을 결여시켜주지 않았나. 너무 타고난 운동신경이나 체격 조건 때문에 이게 조금 근데 저는 안타까운 요소일 수도 있다. 약간 르브론 제임스의 아주 한 예전 어렸을 때 살짝 모습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지금 르브론도 이 아저씨도 지금 몇 년 만에 고향에서 우승했습니까? 13년 만에 우승했죠. 이런 거를 잘 스터디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걸 떠도 저는 이 선수가 지금 아까 자유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 4번으로 지금 포지션이 결정이 나는 선수인데 그 와중에 지금 드래프트에서 가장 좋은 코트 비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어떤 포텐셜 자체를 입증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자, 벤 시몬스까지 얘기했으면 두 번째 픽 얘기해 두 볼까요? 번째는 이제 LA 레이커스로 간 브랜드. Let's go baby. 좋네요. 잉그램. 시몬스보다 한 살 어린 97년생이고요. 키는 2m, 몸무게가 88kg입니다. 그다음에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고 그 대학은 듀크 대학을. 그렇죠. 네. 검증된 듀크예요. 코치 K baby. 좋습니다. 아주. 코치 K가 잘 가르치죠. 네,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아이솔레이션 그렇죠. 플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점프샷이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은 높이에 비해서 좀 너무 왜소한 체격. 심각하게 왜소하죠. 일단 체중 자체도 아까 벤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108kg인데 이 선수가 88kg, 20kg 차이거든요. 키는 몇 센치 차이 안 2cm, 나거든요. 2cm밖에 차이 안 나죠. 3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런 걸 좀 보완하면은 굉장한 능력. 저는 그 잉그램 선수의 팔을 볼 때마다 그쵸. 소름 끼칩니다. 잉그램은 문신 때문에. 너무 말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윙스팬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윙스팬이 엄청 길죠. 네. 근데 NBA로 보면은 윙스팬으로 사실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주목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긴 엄청 긴데 워낙 윙스팬이 뭐 2m 18. 네. 기네요. 네. 아니, 생각보다 기네요. 포르징기스가 또 나오는 거죠. 이제. 포르징기스를 들고 있는 거죠 이제. 아니 뭐 4m 정도 된 애들인 줄 간발은 알았어요. 나왔네 이제. 엄청 기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클리브랜드밖에 안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자유님께서 이제 제가 잉그램이라서 좀 신나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아이솔레이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잉그램 선수가 지금 드래프트에서 거의 가장 젊은 선수예요. 벤 시몬스보다 거의 한 살 정도 차이 날 정도로 18살이죠 현지 나이로. 네. 굉장히 젊은 선수인데 불구하고 벌써부터 어떤 듀크라는 그런 검증된 프로그램에서 아이솔레이션 위주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공격 스킬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정말 타고난 재능이 아닌가. 예. 코비 브라이언트가 데뷔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애네요. 그렇죠. 96년. 소름이 끼치네요. 제가 NBA를 얼마나 보고 지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지금 NBA 지금 그게 이제 이 픽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NBA에서 통한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그럼 대단한 건데. 잉그램하고 벤 시몬스는 사실은 검증됐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잉그램이 좀 더 높은 손을 들고 싶은 거는 이번에 NCAA 토너먼트에서 보였던 활약이 안정적이다. 토너먼트에서도 잉그램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경기에서도 이 아이의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게 검증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리그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확률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체드 포드를 비롯한 이제 ESPN의 드래프트 전문가들이 그 가장 빠르게 올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잉그램이 아닌가. 오히려 벤 시몬스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 전망을 내놨었죠. 사랑합니다. 예. 자, 줄리어스 랜드 손잡고 올스타전 가야죠. 벤 시몬스 경기는 별로 중계가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좀 걱정돼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벤 시몬스 덕분에 그래도 전미 방송을 좀 몇 번 정도 하지 않을까. 둘이 대결할 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형 벤 시몬스도 필라델피아는 좋은 주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벤 시몬스가 만약에 그 오카포나 노엘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돌아오는 그 엠비드 같은 경우 잘 살려가지고 이끌어 이미 센터 4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명 이제 자기가 포가로 뛰면 이제 빅맨 라인으로 빅볼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골든 스테이트 스몰볼을 개발해. 자, 그런 묘미가 있겠죠. 자, 3번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픽은 좀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런 브라운이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네. 이게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ESPN에 항상 이제 그 드래프트 현장을 이제 중계를 해주잖아요. 그 4명의 패널과 함께. 그래서 이제 1번 픽 했을 때 이제 막 신나서 소개하고 2번 픽 나왔을 때 신나게 소개하고 3번 나왔을 때 뭐 옛날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앤서니 베넷 수준의 어떤 우와 이거 이 정도의 리액션 아니었는데 그렇죠. 살짝 그 망설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사실 뭐 탑 10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포텐셜 얘기는 나왔었지만 사실 3번 정도는 아니었고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어떤 크리스 던이라든지 네, 뭐 버디 힐드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좀 이렇게 더 높게 잠재력 평가받았었는데 예, 그래서 좀 이제 보스턴에서 그리고 보스턴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3번 픽을 행사할 어떤 의사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픽을 활용을 해서 다른 선수가 엮어서 올스타급의 어떤 그런 선수 영입하는 게 제 최고의 목표였는데 그거에 실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예. 3번 픽의 어떤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높은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보스턴 팀을 봤을 때는 뭐 필요한 주가겠죠. 왜냐하면 뭐 크리스턴이라던가 뭐 드라곤 밴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스턴 팀에서의 설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뭐 크리스턴이 워낙 뭐 가드로서 토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에블 브래들리, 마커스 스마트 그렇죠. 이런 선수들과 상당히 색깔이 겹치기 때문에 크게 들어온다 했을 때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한 포지션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이 크라우더 이외에 지금 스윙맨이나 슬러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보스턴 셀틱스는 이번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크리스턴을 뽑았으면 미네소타랑도 딜할 수 있었고 필라델피아랑 노엘도 얻어갈 수 있었던 물론 뭐 그거는 어쩌면 가상이지만 그리고 지미 버틀러까지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웬 갑자기 제일런 브라운 사실 9픽 그렇죠. 정도에 좀 예상됐던 선수를 그렇죠. 뽑는 바람에 지금 모든 카드를 다 날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제일런 브라운 뽑았으니까 제일런 브라운의 지금 부담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단장이 아무 생각도 없는 그렇죠. 데이니지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뭐 그분이 해안이 있으시겠지만 좀 망하지 않았나? 보스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벤 시몬스나 잉그램을 제외를 하면은 이번 드래프트 자체 뎁스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물론 3번 픽 자체가 굉장히 높은 픽이긴 하지만 이미 그 2명을 제외하면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선수들이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입장에서도 사실 이 카드를 행사하는 게보다는 어떻게든 묶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가치 자체가 높지도 않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저도 이제 그 가이아님과 마찬가지로 보스턴 셀틱스가 이번 드래프트 가장 큰 루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런 브라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선수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앞으로는 또 한번- 모르죠. 네, 아니 스타일을 지금 현재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네. 마저 설명해 주시죠. 네. 96년생이고요. 2m에 101kg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슈팅 가드입니다. 이 선수의 출신 대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고요. 강점으로 하면은 슬래셔 스타일의 플레이를 펼치고 그다음에 애슬레티시즘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죠. 네, 평가를 사이즈나 받고 어떤 그런 운동신경은 거의 드래프트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사이즈 포지션 대비해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슈팅 퍼포먼스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수비에서 원앤원과 오프더볼 무브 디펜스에서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제할 평가를 수 받고 있습니다. 턴오버도 굉장히 많이 범하면서. 아니 예전에 네, 그 했었죠. 저기 토마스 로빈슨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예. 비슷한 유의 선수인 것 아 같아요. 그렇죠. 토마스 약간 로빈슨. 애매한 키에 브루클린 뛰는 그렇죠. 네, 한때 막 좀 안 해요. 운동신경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막 그 선수 보면 막 엄청나 막 약간 그렇죠. 막 진짜 야생마 같은데 그렇죠. 농구 그게- 선수도 그게 딱딱할 다죠. 게 없어서 그게 다. 네, 그런 좀 자, 혹시나 네. 4번 표로 넘어가 볼까요? 4번 픽은 피닉스 선스가 드라건 밴더를 네. 그렇죠. 선택합니다. 네, 97년생이고요. 키가 2m 15, 102kg이고 포지션은 파워포워드. 지금 메카비 텔 아비브라는 이스라엘 리그에서 1년을 뛰었고요. 네. 본질을 하기로 유명한 팀이죠. 레알 마드리드급이에요. 거의. 이 선수가 이제 그 포르징기스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사이즈가 백인 있고 빅맨 백인이고, 사이즈, 예. 유럽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강점으로 놓고 보면은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플레이를 펼치고 나이에 비해서 그 성숙도가 그렇죠. 플레이의 성숙도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단점으로는 점프 높이가 굉장히 낮아서 그 블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슈팅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르징기스랑 가장 비교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포스트 무브 수비나 이런 거에는 좀 약점이 있지만 그 이제 부드러운 그 운동신경,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피닉스 선수가 4번에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슈팅 스트로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사이즈나 그런 것 대비해서 굉장히 스트로크가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뭔가 그런 좀 연습만 지속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시키면은 네. 굉장히 훌륭한 스트레치포 자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잠재력이 있는 선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렇죠. 아, 좀 그 얘기 하려고. 얼굴 얘기하셔서 나오는 건데 네. 저 솔직히 좀 속상해요. 잉그램이 벤 시몬스랑 딱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아, 그렇죠. 벤 시몬스는 좀 이렇게 날카로운 샤프한 이런 게 있는데 잉그램은 좀 이게 소름 끼치게 간지는 안 나더라고요. 듀란트죠. 그냥 거의.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만 아무튼간에 감사합니다. 예, 웰컴 투 LA. 웰컴 투 드라건 LA. 밴더는 뭐니 해도 그 아니 여성 얼굴 너무 그러지만 버디 힐도 있어요. 아, 걔 무슨 틀리 장난치고 나온 줄 알았는데 자기 잇몸이더라고요. 너무 그러지 마요. 네. 그 여성 팬들은 여성 청취자분들은 드라건 밴더를 찾아보시면은 훈훈합니다. 네, 유럽 훈남이죠. 유럽 전형적인 미남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훈훈하기 때문에 농구 보시는데 여성 팬들이 보시기에는 한층 즐거우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 피닉스 선수가 제가 볼 땐 드래프트에서 그래도 가장 수혜자가 아닌가. 물론 이 드라건 밴더를 뽑았을 때 고민했던 선수가 마켓스 크리스인데 그렇죠. 이 마켓스 크리스는 사실은 풋볼 선수예요. 근데 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실 농구로 전향해가지고 농구한 지가 4년밖에 안 된 선수인데 운동 능력은 뭐 거의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미친 말 수준이죠. 진짜 엄청나다고 하는데 빅맨인데 막 정말 달리는 엄청난 선수인데 이 선수의 단점은 농구가 이 어떤 구력이. 그렇죠. 너무 짧고 뭐 파울 개수도 너무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닉스에서 약간 고민하다가 아마도 마키스 크리스를 피닉스에서 뽑아갈 것처럼 아마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기대하는데 드라건 밴더가 뽑히는 순간 그렇죠. 마키스 크리스를 비춰주더라고요. 그렇죠. 막 실망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세크라멘토 킹스랑 트레이드를 하면서 마키스 크리스를 딱 8번으로 지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닉스 선수가 이번에 괜찮은 빅맨 자원 두 명. 그렇죠. 물론 특히 이제 4번 그렇죠. 포지션이 굉장히 빈약해진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네. 네. 요번에 잘했던 배신의 것 아이콘이 같아요. 이제 마키브 모리스 이런 애들이 나가면서 그렇죠. 모리스 형제들이 다 네. 망쳐놓고 아니, 근데 나오고. 마키스 크리스가 이번에 뽑히고 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피닉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인터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드마커스 커즈는 이제 빡쳤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빡쳤더라고요. 트위터 보니까 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거. 힘이 스트렝스. 그럼 마키스 크리스라는 선수가 세크라멘토에 지명이 된 다음에 그렇죠. 피닉스 네, 선수로 그렇죠. 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굉장히 본인이 막 킹스에는 누구 있죠? 좋아하면서 킹스는 뭐 말로는 듣보잡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억하는 미국인들 몇 명, 미국인들 몇 명 갔어요. 네. 몇 명 갔는데 뭐 그 당시 소름 끼칠 비중이 없는 선수들이라서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드래프트는 1, 2번 제외하면 그다지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잉그램까지입니다. 네? 잉그램 사랑합니다. 무슨 네. 랩에 사비를 듣는 거예요.
반복적인 얘기를 지금 100번 들어가지고. 저는 훅 같아요. 훅잡인 줄 알았어. 아니 무서운 게 이 사람이 호수이님이 우승하면 어떨까 진짜 궁금해요. 아니 뭐 잉그램 하나 뽑아놓는데 이렇게 나도 저도 이랬나요? 사랑합니다. 자, 무서워요. 자 5번 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5번 픽은 크리스턴. 어떻게 보면은 지명이죠.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에서 지명인데 가장 좀 스토리도 있는 선수죠. 크리스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유님 소개시켜 주시고. 네, 소개 한번 마저 해주시죠. 네, 크리스턴은 94년생입니다. 그리고 3학년에 맞추고 이제 NBA 드래프트에 온 거고요. 키는 1m 93에 92kg 포인트 가드고 컬리지는 프로비던스를 나왔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2m 6cm의 그 윙스팬, 그다음에 빠르기가 엘리트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켓롤과 수비 압박이 굉장히 좋은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오른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 경력이 있어서 그 이제 부정확한 점프샷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턴오버가 많다는 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턴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가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탐 티보더 감독은 드래프트 전부터 이 선수에 대한 러브콜을 했었고, 이 선수가 탐 티보드 감독이 좋아했던 가장 포인트는 지미 버틀러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타고난 선천적인 터프니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불허했던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선수가 같은 부위, 같은 부위를 다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NBA 진출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스윗 16도 진출하면서 맹활약을 했고, 특히 탐 티보드 감독이 좋아하는 터프니스와 수비 그런 능력, 그리고 근력과 굉장한 승부욕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통틀어서 이견이 없더라고요.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는 의견은 정말 이견이 없는 선수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드래프트 때 그 신고 신발 보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무슨 블링블링한 블링블링 베이비. 약간 마이클 잭슨 예전에 블링블링 그 미넨 공연 이런 때 신는 그런 거 신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연도 많은 선수고 정말 불우한 이제 그런 환경도 있었고 참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긴 하지만 과연 니키 루비오와 어떤 그런 포지션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될지 좀 더 이제 우려가 되기는 해요. 이 선수가 과연 그냥 계속 루비오와 공존을 하면서 로스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루비오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사실 탐 티보드 감독의 입맛에 딱 맞는 선수죠. 그래서 네. 아마 혹사가 예고됩니다. 거의. 네. 왜 터프니스를 좋아하는지. 넌 뒤졌다 이제. 어깨가 안 아플 거야. 어깨는 무릎이 아플 거야. 이거 농담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진짜로 블링블링한 신발만큼이나 눈물 나도록 뛰는 거라 갑자기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도 미네소타가 너무 가고 싶어 했었고 미네소타 역시도 너무 원했던 선수인데 앞에서 3번 픽으로 예상됐었는데 사실은 보스턴이 제일런 브라운을 뽑으면서 히비는 엇갈리기 시작하고 피닉스가 뭐 데빈 부커가 있으니까 사실은 드라곤 밴드를 뽑았겠죠. 그렇죠. 피닉스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빅맨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스턴 픽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도 막 계속 진행했었던 건데 이건 의도적으로 아니겠죠. 갑자기 제일런 브라운을 뽑은 바람에 이게 웬일이야? 땡큐 이런 식으로 딱 크리스턴을 뽑았어요. 정상적으로 딱 들어왔죠. 저 아직도 그 크리스턴의 그 눈물 글 써놓은 그렇죠. 이거 엄청 울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근데 하는데 정말 다른 선수를 뽑혔을 때는 그 앞에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냥 당연히 겸연하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선수는 정말 그 감동 자체가 멋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폭받친 게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턴 같은 경우에는 탐티보드 아래서 농구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되게 강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직 뭣도 모르는 거죠. 자, 다음 6번은 잇몸미남. 우리 바하마 출신의 우리 준장님이 좋아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 버디 힐드. 버디 힐드 얘기 한번 해보시죠. 6번 픽. 이 선수는 93년생, 그러니까 시니어까지 다 마치고 들어왔고요. 195에 96kg 슈팅 가드입니다. 그다음에 대학교는 오클라호마를 나왔고요. 강점은 뭐 다 아시다시피 3점 능력, 슈팅 능력, 뭐 커리 이후에 한 시즌 최대 3점 기록을 세웠고, 그다음에 성공률도 무려 46%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쏘는 그 타이밍 그거를 빠르죠. 슈퍼 퀵 트리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갖고 있고, 이제 단점으로는 패스 능력과 그 약간 사이즈가 언더 사이즈라는 슈팅 가드 치고는 그런 평가가 6'5죠. 네, 6'5. 사실은 버디힐드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에서 4년을 다 보내고 왔는데 이번에 NCAA 토너먼트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죠. 그렇죠. 네. 팀을 뉴올리언스로 갔는데 저는 이 팀이랑 제일 잘 맞는 선수지 않을까. 정말 잘 맞죠. 그러니까 이 팀이 필요한 조각이고 그렇죠. 버디힐드가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는 구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팀과의 어떤 궁합은 버디힐드가 제일 좋지 않았나? 저도 지금 준영이 말씀하신 거는 완전 동의를 하고, 아까 그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유님한테도 사실 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뉴올리언스 펠리칸스 공격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패스트한 그런 업템포 농구를 구사를 하는 추구를 하지만 굉장히 외곽전이 부족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타이렉 에반스는 원래 물론 이제 외곽 자체가 좀 부족한 선수이긴 하지만 에릭 고든이 이제 부상으로 많이 이제 없었던 것도 굉장히 컸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버디힐드의 어떤 그런 외곽 부분이 굉장히 잘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탑 선수들에 비해서 루키 시즌부터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시니어 4년을 다 마치고 온 그런 검증된 선수인 것도 있지만 어떤 농구 스타일 자체가 팀이랑 잘 녹아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더 돋보이게 해준다면 뉴올리언스도 내년 시즌에는 조금 제발 이번 시즌은 부상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는 구단 자체가 시즌 아웃이었죠? 너무 안타깝죠. 네. 정말 아마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같아요. 앤서니 데이비스. 그렇죠. NBA 그 올해 MVP 팀 못 드는 바람에 그렇죠. 뭐 200 몇 억인가요? 엄청나게 날렸죠. 다 부상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 날린 만큼 다음 시즌에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선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말 모레이. 네, 자말 모레이. 제가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가장 플레이가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간지나죠 좀 약간. 네, 이 선수 97년생이고 키는 196에 92kg, 슈팅 가드고요. 켄터키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스팟업 슈팅이고요. 그다음에 스무스한 모션과 풋워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그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한 어떤 코트 비전이나 그다음에 그 포인트 가드 능력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저는 뭐 자말 모레이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뭐 잘해야 레딕이다. 레딕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하잖아요. 맥시멈으로 자기의 포텐을 끝까지 터뜨려야 제제 레디. 못하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근데 이번 그 드래프트에서는 가장 스타성이 벤 시몬스 다음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세레머니 이렇게 활 쏘는 것도 굉장히 뭐 나름 상징성도 있고. 그 외모는 약간 이란 포인트가 좀 생기긴 했는데 중동 느낌인데 그래도 뭐 굉장히 그 제가 볼 때는 핸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 지금 현재 드래프트된 팀의 굉장히 좋은 조각이 아닐까. 좋은 조각이긴 하죠. 네, 좋은 조각인데 그 저는 이제 또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미 덴버는 이미 지난 시즌에 무디아이랑 게리 헤이스 체제로 완전히 후반기부터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자말 모레이를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떻게 녹아서 활용을 할지 좀 걱정 반 기대 반. 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무디아이의 그 슈팅 그 난조를 거의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넌 안 되겠다. 삽질을. 근데 개인적으로 무디아이랑 크리스턴 조합을 좀 보고 싶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둘이 백코트를 한다. 재밌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무디아이는 진짜 슛 진짜 개선 안 하면 트레이드됩니다. 진짜로 잘못하면. 네. 턴오버도 좀 계산해야죠. 그렇죠. 네. 야 벌써 이제 7명의 선수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뭐 마지막 얘기는 중국 선수 2명이 이번에 그렇죠. 2라운드에 뽑혀가지고 네. 2라운드 13번에 그 저우치 그다음에 27번에 왕저린 이렇게 해서 두 명의 빅맨, 에이시안 빅맨이 뭐 같은 아시아인으로서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갔죠? 제가 지금 갑자기 팀이 생각나요. 저우치는 휴스턴 갔고요. 왕저린은 멤피스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프레임은 좀 약한데 그래도 왕저린 같은 경우에는 더 뒤에 뽑혔지만 뭐 슈터치 괜찮다는 평가 그리고 뭐 물론 뭐 NBA에서 살아남기는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적인 시도들이 너무 굉장히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치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그 쪽에서 야오밍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되게 키보다 더 높게 사는 게 그 아이의 높은 BQ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키 그냥 단순히 키 크다, 마케팅용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사실은 저치의 장점은 그러니까 키도 있지만 높은 BQ다. 그래서 그 BQ가 충분히 뭐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다. 근데 너무 말랐었어요. 근데 잉그램이 너 왜 이렇게 말라서 살 좀 내 진짜. 야 살 좀 쪄라 너 이 정도야. 내가 볼 때는 좀 말라서 하던 옆에서 사람 낳는 법을 배워야. 그렇죠. 둘이 좀 이제 중국집 가서 좀 먹으면서. 갑자기 배고파지네. 네, 오늘 파이널 게임 7의 가야인 포효와 그리고 데릭 로즈에 대한 제 깊은 빡침 그에 대한 트레이드 소식 정리 그리고 드래프트 16에 대해서 16년도 드래프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서 콘텐츠를 꾸렸습니다. 한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났네요, 그렇죠? 거의가 완전 끝났죠. 완전 끝났죠. 네. 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것으로 방송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on 에어.